그러니까 제가 진짜 남자분들이랑 얘기할 때 제일 많이 듣는 어려움이 가족들이 너무 많이 기대를 하고 너무 많이 실망을 하니까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싶다는 거예요. 그냥 회복이고 나발이고 그냥 너무 롤러코스터를 타니까 옆에서 그냥 가만히 지켜봐줬으면 좋겠는. 그러니까 회복한 티를 안 내고 싶어. 맞아. 실망할까봐. 조금만 나아지면은 얘가 이제 나으려나 보다. 이제 다 나았나 보다. 막 이러니까 다 나았나 보다. 맞아. 너무 두렵고 그래서 저는 지금도 약간 엄마랑 이제 요즘 같이 사니까 이제 엄마들도 그러니까 같이 사는 사람도 이제 섭식장애를 겪는 사람이 옆에 두면은 특히 소화기관에 문제가 생길 때 약간 이 사람한테도 트라우마처럼 이게 트리거가 되는 거예요. 맞아, 제가 소화가 살짝이라도 안 되는 것 같으면 쟤 왜 저러지? 쟤 또 혹시 병이 시작되는 건 아닐까? 라든지 왜냐면 그런 걸로 증상의 초기가 그렇게 시작되는 경우들이 좀 있어서 저 같은 경우는 특히 그랬고 그러다 보니 제가 어디가 좀 아파도 말을 못 하는 거예요. 그 약을 숨어서 먹어. 약 이렇게 몰래 이렇게 까서 손에 이렇게 넣어놓고 이따가 물을 마시려고 해서 엄마 없는 거 보고 이렇게 먹고 그러니까 이게 진짜 너무 어느 한 면만 보고 그걸 전부라고 생각해버리면 너무 두려워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회복은 특히 이 병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거여서 좀 지켜봐 주셨으면 좋겠고 칭찬을 해주고 싶고 기쁘시면 그냥 오늘 네가 잘 먹어서 좋다. 근데 또 계속 부담 갖지 말고 내일은 안 될 수 있는 거 안다. 정도만 얘기해줘도 얼마나 좋아. 그리고 그냥 저는 제가 식판을 다 비웠을 때 병원에서 그 들어오던 담당이의 표정을 잊을 수가 없거든요. 너무 기뻐. 환희에 차서 막 채영씨! 막 하는데 그땐 몰랐죠. 그게 또 다른 시작일지. 네, 그 기쁜 마음 너무 알겠고. 근데 그런 기쁜 마음에 대해서 이것에 대해서 이 아픈 사람은 나아야 한다는 책임감, 이 중압감이 좀 있어요. 그래서 오늘 네가 이걸 잘 먹어줘서 고마운 것이지. 네가 늘 이렇게 하지 않아도 되고 이 롤러코스터를 함께 해줄 거라는 그 약간 신뢰 이런 것을 조금씩 쌓아가는 게 저는 중요한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야 증상을 숨기지 않을 수 있고 그래야 공유할 수 있고 나눌 수 있고 그래야만 이게 음침한 곳에서 혼자 막 끙끙 앓는 그렇게 해서 막 뿌리가 막 깊어지는 그런 병이 아니라 이게 그냥 생활 수준으로 나와야 그래야만 회복되는 것도 있거든요. 그래서 좀 어떤 한 면만 보지 마시고 그러니까 서로 편하면 좋겠지만 그러려면 일단 본인도 어떤 게 편한지를 알아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내가 편할 자격이 있다는 생각 못 하고 있으니까 좀 주변에서 물어봐주고 같이 들어봐주고 그러니까 나를 배려하는 것 같으면 너 배려해서 고마운데 너 진짜 마음은 어떠냐고 너가 원하는 대로 괜찮다고 얘기해주고 이런 게 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렇게 착한 어린이가 마지막이 어떻게 되냐가 진짜 중요하거든요. 맞아요. 이제 마지막 얘기를 하겠습니다. 스포입니다. 스포. 결말 스포. 땡! 그래서 착한 우리 어린이 대상을 받은 진짜 많은 상을 받았거든요. 우리 제즈벨이 마지막이 어떻게 되죠? 악어에게 잡아먹힙니다. 그럼 끝나요. 꿀꺽? 난 잡아먹히고 약간 그러니까 삼켜졌다고 뱉는 그런 걸 생각했어요. 근데 뒷장이 끝인 거예요. 진짜 꿀꺽 하고 이제 동물원에서 도망쳐 나온 악어가 제즈벨을 꿀꺽 해요. 근데 그렇게 꿀꺽 하는 과정도 너무 우픈 게 또 애들한테 지적을 하고 있어요. 너는 그렇게 뛰지 마. 막 애들이 막 도망가 제즈벨 막 하고 있는데 얘들아 복도에서 뛰면 안 되지. 그러면 양말을 흘러내리잖니? 막 이래요. 규칙이 어긋나는 거야. 막 이래요. 그렇게 하는데 악어가 꿀꺽 해요. 그리고 악어를 잡았어. 포획한 사람이 이런 나쁜 녀석
세상에서 가장 착한 아이를 잡아먹어버리다니. 그리고 악어는 맛있는 걸 이렇게 해버려요. 이게 어떤 의미일까? 이 결말에 대해서 이제 엄마의 동료분들 중 몇 분은 화를 내고 착한 애를 왜 잡아먹냐? 왜 이런 동화가 어디 있냐? 착하지 말라는 거냐? 이렇게 말하시겠죠? 저는 결말을 안 채로 읽었는데도 약간 이게 다라고? 약간 처음에 왜 이렇게 끝을 냈을까? 그리고 책 뒤편에 보면 통쾌하실걸요? 라고 해요. 맞아. 근데 속이 뻥 뚫릴걸요? 라고 써있는데 아이의 입장에서 이 결말을 속이 뻥 뚫릴 거라고 생각한 작가의 마음은 뭐였을까라는 것도 좀 궁금해지고 제제벨을 약간 타자화했나? 그러니까 애기들이 제제벨을 싫어할 거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니면 하나의 목소리일 수도 있죠. 이 어린 아이들에게 늘 지적질하는 목소리가 상징적으로 제제벨이라면 그것을 악어가 잡아먹어버린 그러면 그렇게 지적질하는 목소리가 세상에서 사라진 걸로 그럴 수도 있지만 결말이 어떠셨나요? 저는 착잡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마지막 장면에 보면 그 제제벨이 상을 받아서 맨날 그 상 받은 걸 달고 다녀요. 난 대상 어린이다. 근데 제제벨이 딱 잡아먹히고 그 대상 받은 메달만 똥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이게 그렇게 착하다라는 게 어떤 의미가 있는 걸까? 그게 무슨 소용이 있는 걸까? 제제벨은 정말 행복했을까? 이런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저는 그 포획한 사람이 너 이 녀석 제제벨을 잡아먹어버리다니가 아니라 세상에서 제일 훌륭한 아이를 잡아먹다니 이 말이 너무 허망한 거예요. 제제벨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가장 착한 아이만 있지. 그게 너무 슬프고 한편으로는 어른이란 약간 지들이 상 줘가지고 맞아. 나도 난 어린 아는 것처럼 맞지. 우리 다 어른인데 지금. 그러니까 제제벨이 되게 자랑스러워하는 것처럼 책에서는 계속 얘기해요. 여기도 나무랄 데 없는 아이가 된다는 건 정말 멋진 일이니까요. 이러면서 막 되게 자신감 있는 것처럼. 근데 과연 정말로 제제벨이 행복했을까? 정말 이런 사람이 되고 싶었을까? 그걸 행복으로 알았겠죠? 근데 저는 특히 그 흙을 묻히고 막 노는데 거기를 도도하게 지나간 제제벨을 보면서 그러니까 주변을 전혀 살피지 않는 모습을 오히려 봤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렇게 복도에서 사람들이 다 도망칠 때 그걸 듣지 못하는 거잖아요. 위험한 그쵸. 순간이야라는 걸 인식하지 못하고 지켜야 해. 이게 옳은 거야. 이렇게 하라고 했으니까 해야 돼. 이것만 있었던 거니까 얼마나 좀 생생하게 살아있는 아이가 맞았나? 이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쵸. 그러니까 아이가 아닌 거죠, 사실은. 어른들이 바라는 모습을 착한 어린이가 된 것 뿐이지 즐겁다, 재밌다, 행복하다 이런 혹은 뭐 슬프다, 서운하다, 억울하다 이런 세세한 감정들 없이 철저히 난 착한 어린이 대상을 받은 착한 어린이니까 거기에 이제 그렇게 살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보시는 분들이 느끼시기엔 저 짧은 동화책을 읽고 왜 저렇게 생각을 많이 해라고 할 수 있지만 그냥 진짜 허망했던 것 같아요. 저도 그냥 이렇게 죽어버리다니, 이렇게 끝나다니. 저는 이 마지막 장면에서 시기도 시기인데 이제 세월호가 떠올랐던 것 같아요. 그때 그 당시에 좀 알던 어른들하고 그 얘기를 했을 때 자기가 이제 초등학교 때부터 친한 친구들한테 물어봤다. 야, 니네라면은 가만히 있으라고 한다고 가만히 있었겠냐? 다
이구동성으로 당연히 아니지. 배가 기울고 있는데 다 뛰쳐나가야지 라고 했다는 거예요. 진짜. 근데 우리는 가만히 있으라고 하면 가만히 있는 거대로 교육을 받은 애들이고 그렇게 길러진 애들이고 그 결과는 사실 다 알잖아요. 그리고 그 말을 어기고 뛰쳐나간 사람들만 살았단 말이에요. 그 상황에서 위기를 감지하고 이거 뭔가 이상하다. 판단해서 살고자 했던 아이들만 살아남았다는 거? 그게 뭐 이렇습니다 저렇습니다라고 얘기를 할 순 없고 그런 얘기를 하자는 건 아니고요. 그냥 그게 어떤 의미일까? 그러니까 저도 학교 때 생각해보면 갑자기 막 윙하고 소방 신호가 울린다거나 지진이 느껴진다거나 할 때 그냥 가만히 있었어요. 맞아. 그러니까 나가야 된다는 생각도 없었고 그러니까 안전 불감증이기도 했던 것 같은데 그냥 어른들이 선생님들이 그리고 학교 방송에서 가만히 있어라고 하니까 신경 쓰지 말고 공부하세요. 신경 쓰지 말고 시험 치세요. 그래서 그냥 가만히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 시기 거의 이제 딱 10년 전이죠. 이걸 봤을 때 저도 주변이랑 나라면 어땠을까 얘기했을 때 전 제가 가만히 있었을 것 같아요. 저도 고등학생 때 그때도 그랬고 지금도 그랬지만 가능한 어른들의 말을 어기지 않는 게 미덕이라고 생각을 했고 그게 안전하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게 맞다. 내가 아무리 불안해도 아니겠지. 이런 식으로. 그리고 그런 위험한 것 같은 순간에도 저는 남들 눈치를 좀 보고 대중의 다른 사람은 어떻지? 다수의 움직임을 따르고 이런 거에 좀 익숙한 것 같아요. 근데 한국에 사는 사람이라면 대부분 그렇지 않을까. 이거는 진짜 약간 근데 우리나라가 좀 교육을 이런 소방훈련 이런 걸 제대로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맞아. 그러니까 이게 거짓말이든 아니든 훈련이든 아니든 일단 뛰쳐나가야 되는 걸 배워야 되는데 우리는 항상 그냥 가만히 있어도 됩니다. 훈련입니다. 뭐 그냥 한번 시뮬레이션 돌려보는 겁니다 하니까 그런 것들을 그런 위험하다라는 본능적인 감각과도 멀어질 수밖에 없고 그것보다 선생님이 나가라고 해야 나가지 약간 이런 게 있었던 것 같거든요. 그런 사회적 참사 같은 게 또 반복이 되었고 그리고 코로나 같은 큰 질병, 전염병도 우리가 겪으면서 사실 저는 좀 사람들이 위험에 대한 감각은 엄청 높아졌는데 그게 다 개인의 몫으로 된 것 같다는 느낌이 많이 들거든요. 근데 그건 아닌 거잖아요. 사실 이렇게 이 일이 정확히 누구의 책임이고 어떤 것은 누구의 몫이고 어떤 것은 개인의 몫으로 남아야 되는지에 대한 정확한 구분 이런 게 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죠. 그리고 그러한 감각이 건강한 삶을 만드는데 저는 좀 필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이 제재배를 읽으면서도 저는 그러니까 막 자기가 나서서 다른 또래 애들을 타이르기도 하고 막 하는데 사실 아이의 몫이 아닌 걸 아이가 하고 있는 것도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건 아이의 몫이 아니야. 그건 너희의 몫이 아니야. 그건 어른의 몫이야. 또는 그건 선생님의 몫이야. 네가 해야 되는 역할은 이런 거야. 라는 것을 잘 구별하고 이렇게 그 선을 잘 알려주고 그 시기에 맞는 그 시기에 충분히 즐길 수 있는 자신의 몸과 시간을 갖게 즐길 수 있게 하는 거 그러니까 저는 좀 중요한 것 같다. 엄청 중요하죠. 왜냐면 맞아요. 왜
네, 뭐 실험 영상 같은 거 봤는데 외국에서 저희 나라는 그런 거 많잖아요. 길에서 어른이 길 알려달라고 하는 거. 길 알려달라고 아니면 뭐 좀 도와달라고 해서 유괴하는 사례들이 있는데 맞죠. 해외에서 그걸 했을 때 애들이 따라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어른은 아이에게 도움을 청하지 않는다고 가르치기 때문이죠. 그럴 때는 다른 어른에게 도움을 대신 청하렴이라고 가르친다는 되게 거예요. 중요하다. 그러니까 무엇이 아이의 몫인지, 무엇이 어른의 몫인지, 그런 걸 좀 무엇이 국가의 몫이고, 무엇이 개인의 몫인지, 무엇이 사회의 몫이고, 이런 것을 잘 구별하고 그 개인이 할 수 있는 개인의 목 안에서 열심히 하고 최선을 다하는 삶이 건강한 삶이지 않을까. 그 선을 잘 갖고 있고 그 선이 좀 건강하게 얘기되는 곳이 좀 중요하다. 그러지 않나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러니까 우리 이거 하나로 진짜 많은 얘기. 저희가 좀 관심 있는 것도 많고 비슷하다 보니까 이거 하나로도 이게 뻗어나가는데 중요한 건 나의 감각을 알아차리는 것이고 그리고 내 것과 남의 것을 제대로 구별할 수 있는 것이고 또 어른이라면 그거를 또 어린 아이에게 잘 구별하는 걸 알려주는 거. 그리고 그런 무조건 착하고 어린아이에게 편한 것들이 아이를 위한 것만은 아니다. 아이에게 그게 어떤 영향이 가고 어떻게 스스로를 생각하게 되는지에 대해서 좀 많이 우리가 고민을 해봐야 한다. 그리고 중요한 건 회복에 있어서도 저희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냥 어떤 한 부분만 보고 평가하고 판단하는 게 아니라 조금 기다려주고 함께 하는 거 중요하다. 뭐 그런 얘기를 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난 편집이 무서워. 그래서 여튼 여러분들도 친구분들이랑 읽어봐도 좋을 것 같고 뭐 학교 선생님이시면 학교 학생들이랑도 읽어보면 좋을 것 같고 여러분들은 혹시나 이 제자별을 읽고 어떠셨는지도 같이 나눠줄 수 있는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마지막 하고 싶으신 말 있나요? 없습니다. 그러면은 다음에는 뭐가 될지 모르겠지만 다음에 또 만나러 올게요. 안녕. 몸을 사랑하지 못하겠어. 그리고 막 섭식장애 환자들이랑 자해를 하는 이런 내 몸을 사랑해야 돼. 네 몸을 해치면 안 돼. 하지만